동의보감을 지은 한의학자 허준, 글 양신의, 그림 이관수. 저분이 그 유명한 허 의원님이래. 약 한 첩으로 다 죽게 생긴 사람도 살린다잖아. 하인들은 대문으로 들어서는 젊은 허준을 보며 속닥거렸어요. 자네가 허 의원인가? 자네 외숙부님께 얘기 많이 들었네. 얼굴에 난 종기로 고생하고 있던 유대감은 허준을 보자 반색하며 물었어요. 허준은 유대감을 진료하고는 약을 처방해 주었어요. 얼마 후 유대감의 얼굴에 난 종기는 깨끗이 사라졌어요. 유대감은 허준의 의술에 감탄하며 물었어요. 자네 내의원에서 일해볼 생각은 없는가? 내의원에는 의서가 엄청나게 많다던데. 허준은 의서를 볼 욕심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대감의 추천으로 허준은 내의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내의원은 귀한 의서와 한약으로 가득했어요. 허준은 밤낮 없이 책과 씨름했어요. 그런데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보니 책에는 잘못된 부분이 많았어요. 이렇게 틀린 내용을 책에 씹다니. 허준은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을 꼼꼼하게 기록해 나갔어요. 그 당시 내의원에서 가장 높은 의관은 양예수였어요. 양예수는 허준에게 향약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어요. 중국에서 사온 당약은 비싸고 구하기 어려웠거든요. 허준은 향약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연구를 계속했어요. 선조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해 의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따금 선조는 허준을 불러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묻곤 했어요. 찬도맥입니다. 의원이라면 한 번쯤 읽어봤을 진맥학 책이지요. 허나 내용의 앞뒤가 맞지 않고 틀린 글자도 많았습니다. 허준의 얘기를 듣고 있던 선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자네가 한번 고쳐 써보면 어떻겠는가? 전하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시다니. 허준은 감격스러웠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몸을 다스리는 것은 같은 이치야. 나라가 잘 되려면 기강을 세워야 하듯 몸을 잘 다스리려면 맥을 바로잡아야 해. 허준은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어려운 부분은 쉽게 풀었었어요. 그리하여 허준의 첫 책 찬도박론 맥결집성이 완성되었어요. 벽에 걸려 괴로워하는 왕자를 보며 선조가 의원들을 나무랐어요. 왕자가 죽어가는데 내의원에서는 뭘 하고 있는 게요? 전하, 왕자님의 병은 내의원에서도 어찌할 수 없사옵니다. 어찌할 수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왕자님이 걸린 병은 두창이라는 병으로 저희로서도 손을 쓸 수가 없사옵니다. 그대들은 어찌할 수 없다, 손을 쓸 수 없다는 말밖에 할 줄 모르오.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시오. 의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나 허준의 생각은 달랐어요. 두창은 귀신이 씌워서 걸리는 것이 아니야. 모든 병에는 원인이 있고 그에 맞는 처방이 있는 법이다. 허준은 왕자의 곁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며 치료에 매달렸어요. 얼마 후 왕자는 거짓말처럼 씻은 듯이 병이 나았어요. 이때 허준의 도움으로 살아난 왕자가 바로 광해군이었어요. 의관 허준을 정삼품 당상관으로 명하노라. 선조는 왕자의 병을 낫게 한 허준에게 벼슬을 내렸어요. 그러자 조정의 신하들은 한 목소리로 반대했어요. 전하, 의관 허준이 왕자님의 병을 고친 것은 경사스러운 일이오나 당상관으로 명하는 것은 분에 넘치는 일이옵니다. 그러나 선조는 한치의 물러섬이 없었어요. 그 후에도 허준은 두창에 걸린 백성들을 살려냈어요. 나라님도 못 구한다던 두창을 고치다니 허의원은 진짜 명이야 명이. 온 나라에 허준의 명성이 자자했어요.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왜군은 죄 없는 우리 백성들을 짓밟으며 한양까지 쳐들어왔어요. 나라가 곧 망한데 임금만 쳐다보다가 앉아서 죽게 생겼군. 조정의 신하들은 갖가지 핑계를 대며 달아났어요. 피난길에 오른 선조를 따르는 신하들은 겨우 17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선조는 슬퍼하며 허준과 시중드는 내관들에게 말했어요. 사대부가 너희들만도 못하구나. 죽든 살든 전하를 따르겠다. 허준은 끝까지 임금의 곁을 지켰어요.
선조는 마음속 깊이 허준을 믿게 되었답니다. 2년 후 선조와 함께 긴 피난살이에서 돌아온 허준은 새로운 의서를 쓰라는 명을 받았어요. 복잡한 처방은 알기 쉽게 간추리고 우리 땅에서 나는 약재를 소개하여 백성들이 구하기 쉽게 하시오. 중국 의서의 잘못을 바로잡아 믿을 만한 의서를 만들어 주시구려. 양혜수, 정작, 김응탁, 이명원, 정예남 등이 허준을 돕기로 했어요. 모두 실력을 인정받은 당대 최고의 의원들이었어요. 제목은 동의보감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허준의 말에 의원들이 물었어요. 무슨 뜻이지요? 조선은 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동의보감이란 동쪽 나라의 보배로운 의서라는 뜻이지요. 의원들은 기뻐하며 제목을 동의보감으로 정했어요. 패자가 된 강해군이 또다시 병을 앓고 있었어요. 허 당상관은 어디 있느냐? 선조는 급히 허준을 불렀어요. 이번에도 허준은 광해군의 병을 고쳐주었어요. 허준의 벼슬이 높아진 것은 말할 것도 없었지요. 얼마 후 선조는 전쟁 때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상을 내렸어요. 허준도 선조의 곁을 지킨 공로로 벼슬을 받았어요. 잠깐 사이에 2번이나 승진을 한 것이에요. 고향의 조상님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허준은 휴가를 냈어요. 선조는 허락했지만 조정의 신하들은 허준의 이런 행동을 곱게 보지 않았어요. 전하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관이 어찌 자리를 비울 수 있단 말입니까? 1597년 일본이 다시 조선을 침략했어요. 동의보감을 쓰던 의관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어요. 결국 허준 혼자서 쓰게 되었어요. 전쟁이 끝난 뒤 선조는 책을 쓰는데 참고하라며 500여 권이나 되는 의서를 내어주었어요. 하지만 허준은 책을 쓸 시간이 없었어요. 2차례의 전쟁을 겪는 동안 선조의 건강이 나빠져 왕의 병을 돌보는 일에만 매달려야 했기 때문이에요. 허준은 밤낮을 잊고 선조의 병을 치료했어요. 허준에게 정일품을 내리노라. 선조는 오랫동안 앓고 있던 병이 나아지자 허준에게 큰 상을 내렸어요. 정일품은 우의정, 좌의정과 같은 지위였어요. 의관이 정일품에 오르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지요. 한낱 의관인 허준이 정일품이라니요. 이는 신분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일이옵니다. 신하들의 빗발치는 반대에 선조는 벼슬을 거둘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의학자일 뿐이다. 허준은 주변에 상관하지 않고 꿋꿋하게 동의보감을 쓰는 일에 열중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평소에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다. 약이나 침을 써서 치료하는 것은 그 다음이지. 병이 아니라 몸을 중심으로 풀어보자. 그러면 찾아보기가 쉬울 거야. 무조건 처방만 할 게 아니라 왜 그런 처방이 나왔는지를 알려줘야 해. 몸의 이치가 거울처럼 환하게 드러나도록 쉽고 정확하게 써야 한다. 허준은 동의보감에 온갖 정성을 쏟아부었어요. 혼란스러운 중국의 의학을 정리하고 우리 동의의 전통을 세우는 거야. 동의보감을 반도 쓰지 못했을 때 뜻밖의 시련이 찾아왔어요. 병으로 쇠약해진 선조가 세상을 떠난 것이에요. 허준이 약을 잘못 써서 그런 거야. 그동안 허준의 벼슬을 시샘하던 조정의 신하들이 입을 모아 허준을 비난했어요. 전하, 의관 허준을 귀양 보내시옵소서. 선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사람은 광해군이었어요. 허 의관은 최선을 다했소. 광해군은 허준을 보호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신하들의 거센 반발을 견딜 수가 없었지요. 허준은 추운 의주로 귀양을 가게 되었어요. 귀양살이는 고생스러웠지만 조용히 책을 쓰기에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이듬해 허준은 귀양살이에서 풀려났어요. 광해군은 생명의 은인인 허준을 잊지 않고 불렀어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심하셨소. 얼마 후 허준은 동의보감을 완성했어요. 14년이 걸린 기나긴 작업이었지요. 승하하신 선왕께 이 책을 바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으랴. 허준의 마음은 선조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올랐어요. 25권에 이르는 동의보감을 받아든 광해군은 우리나라에 맞는 의서를 기다렸던 선조와 귀양살이를 하면서도 책을 썼던 허준의 고생을 생각하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허준은 유행병의 치료법을 찾기 위해 나이든 몸으로 환자들을 돌보며 연구를 계속했어요. 연구한 내용들은 한시라도 빨리 백성들이 읽을 수 있도록 책으로 펴냈어요. 무서운 병은 귀신의 짓이라고 믿었던 옛날 사람들에게 허준은 새로운 삶을 열어주었어요.
허준의 의서는 의원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까지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쉬웠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쓸 수 있는 간단한 치료법들을 싣고 있어요. 양반이든 평민이든 목숨은 소중한 것이라는 허준의 마음이 의서에도 담겨 있었답니다. 허준이 세상을 떠나자 광해군은 몹시 슬퍼하며 생전에 주지 못했던 정일품 벼슬을 내렸어요. 그러나 허준은 정일품에 기뻐하기보다는 백성들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